인생을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 산 것 같지는 않은데 괜히 허탈해지는 날, 괜히 말이 없어지는 밤, 열심히 살면 적어도 억울하지는 않을 거라 믿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허탈함은 당신이 부족해서도 삶을 잘못 살아서도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너무 성실하게 버텨온 사람들이 반드시 한 번은 지나게 되는 지점일 뿐입니다. 오늘은 정약용의 이야기를 빌려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사람의 마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용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공정하다는 믿음이 깨질 때 열심히 살면 적어도 억울하진 않다. 성실하게 살면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내 자리만 지키면 세상은 언젠가 그 무게를 알아줄 거라고요. 그런데 어느 나이에 이르면 이 문장이 발밑에서부터 흔들립니다. 분명히 나는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잠을 줄이고 자존심을 접고 가족을 위해 내 마음까지 뒤로 밀어왔는데요. 왜 남은 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고요뿐일까요? 왜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 억울함에 대한 기록입니다. 정약용의 시간을 따라 이 질문을 끝까지 붙잡아 보겠습니다. 성실함이 배경이 되는 오후. 당신의 하루는 늘 비슷했을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 먼저 일어나고 모두가 떠난 뒤에야 마지막 짐을 챙기고요. 화려한 주인공이 되길 바라진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맡은 이 자리가 비어 보이지 않길 바랐을 뿐입니다. 누군가 실수하면 조용히 뒤에서 수습했고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이 생기면 결국 당신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때 당신은 이렇게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내가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세상도 다 보고 있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눈이 어둡고 귀가 먹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당신의 수고를 당연한 배경으로 취급합니다. 늘 거기 있으니 고마워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공기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 공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고 정작 당신의 이름은 명단의 맨 끝에서도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드는 감정은 화를 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심장 언저리가 텅 비는 감정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애를 썼던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긴 오후가 시작됩니다. 세상의 박수 소리가 잦아든 뒤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약용도 조선을 위해 바쳤던 시간이 한순간에 위험한 생각이 되는 배신의 풍경을 마주합니다. 옳은 사람보다 편한 사람이 남는 세상. 정약용은 유능한 관료였습니다.
백성이 덜 억울하게 살도록 제도를 고민했고,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길 바라며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옳은 사람보다 편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올곧은 목소리는 누군가에게 가시가 되고, 성실함은 게으른 사람에게 소리 없는 질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약용의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말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의 자리가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회의 자리에서 그의 이름이 빠지고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때 아무도 그에게 묻지 않습니다. 비난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겁니다. 궁궐의 긴 복도를 정약용이 걸어 나오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어제까지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이 오늘은 먼 산을 봅니다. 아무도 말로 공격하지 않는데 아무도 눈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은 깨닫습니다. 세상의 인정이란 아침 이슬 같은 것이라고. 해가 뜨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사라짐은 늘 성실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왜 나지? 왜 하필 나야? 이 질문이 억울함이 되어 가슴에 남습니다. 이유 없는 몰락은 사람의 중심을 통째로 흔듭니다. 정약용은 이제 낯선 땅 강진으로 향하는 유배길에 오릅니다. 그 길에서 그는 무엇을 붙잡아야 했을까요? 이유 없는 추락, 유배길의 침묵. 유배는 버리기도 하지만 관계에서 지워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벌받는 사람이 되었고 동시에 말을 걸어도 안 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피한 이유는 그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와 가까이 있으면 자기 인생도 위험해질까 봐서입니다. 길을 떠나는 날 짐을 싸는 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작별을 해야 할 사람은 많은데 작별을 받아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몸 조심하라는 말조차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말을 얻는 순간 자기 삶도 걸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침묵이 남습니다. 정약용은 그 침묵을 짊어진 채 강진으로 향합니다. 그 길에서 그는 몇 번이나 같은 질문을 되뇌었을까요? 나는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왜 이 결말을 받아야 하는가? 죄가 있다면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유 없는 처벌은 사람의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정약용에게 이 유배는 자리의 상실이 아니라 언어의 상실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답해주던 이름도 직함도 무대도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가족 앞에서조차 설명되지 않는 억울함. 억울함이 가장 깊어지는 순간은 밖이 아니라 집 안에서 찾아옵니다. 밖에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다고들 하니까요. 그런데
집안에서까지 설명되지 않을 때 사람은 자기 자리를 잃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도 아무도 오늘 어땠냐고 묻지 않는 밤. 괜히 괜찮다는 말만 먼저 나옵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은데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질까봐 또 삼킵니다. 자식에게는 더 말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밖에 못 됐느냐는 질문이 돌아올까봐 괜히 말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앞에서조차 억울함을 혼자만의 문제로 처리합니다. 정약용도 그랬습니다. 유배지에서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자신의 처지를 자세히 적지 않았습니다. 뼈가 쑤신다는 말 대신 아이들 공부는 잘 되는지 묻고, 춥다는 말 대신 집안은 평안한지 걱정했습니다. 편지를 받은 가족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곳에서 잘 지내고 계시는구나. 하지만 그 짧은 괜찮다는 말을 쓰기 위해 그는 얼마나 많은 말을 속으로 지워야 했을까요? 억울함이 몸이 되는 시간, 사이제의 밤. 강진에 도착한 그를 기다린 것은 눅눅한 습기와 낯선 시선이었습니다. 방 한 칸 내어주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막집 뒷방 같은 초라한 곳을 전전합니다. 바닥에서는 흙냄새가 올라오고 천장에서는 찬 기운이 내려앉는 밤. 몸이 아픈 밤보다 마음이 더 아픈 밤입니다. 억울함은 감정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통증이 됩니다. 성실했던 지난날이 오히려 독이 되어 자기를 찌르는 느낌이 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왜 더 말하지 않았지? 왜 그때 더 나서지 않았을까? 왜 나는 늘 참았을까?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온 걸까? 이 질문은 누군가에게 묻기엔 무겁고 혼자 삼키기엔 너무 자주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을 잃습니다. 억울함은 분노가 되지 못한 채 가슴에 남습니다. 정약용은 그 어두운 방에서 분노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붓을 잡았습니다. 그 붓끝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억울함은 조금씩 문장이 되어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는 세상에 항변하려고 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확인하려고 쓴 겁니다. 나는 아직 생각할 수 있는가? 나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는가? 시간이 지난 뒤에 더 커지는 억울함. 억울함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억울함은 오히려 늦게 찾아옵니다. 몇 년이 지나 어느 날 문득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맞았지. 지금 생각해보면 괜히 밀어냈던 것 같아.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자리에 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시간을 혼자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제때 받지 못한 인정 앞에서 더 깊이 억울해집니다. 그 말이 조금만 빨랐더라면, 그 판단이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내 인생의 궤적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정약용 역시 그랬을 겁니다. 유배가 끝난 뒤 사람들은 그의 학문을 다시 찾았지만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시간에는 아무도 그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은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상 없는 세계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기술. 정약용은 강진에서의 하루를 이렇게 설계합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온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아무도 읽지 않아도 정해진 분량의 글을 씁니다. 그건 과시가 아니라 의식이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내가 나를 버리지는 않겠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날에도 손은 붓을 놓지 않았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 뼈마디가 아픈 날에도 종이를 펴는 습관은 변함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묻고 싶었을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까지 합니까? 정약용의 대답은 말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세상이 매긴 점수가 틀릴 수 있다는 걸 그는 너무 일찍 배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기 삶의 기준을 밖에 두지 않으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왜 아무도 말이 없는가? 이 마음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욕심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있다는 자연스러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정리하지 않는다. 오늘은 답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공정한지, 당신의 삶이 옳았는지, 지금 여기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질문만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정약용도 같은 질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속에서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으며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살아내는 쪽을 택했습니다. 질문을 품은 채 오늘을 넘기고 내일로 걸어가는 것. 그렇게 사람은 다음 장으로 조용히 넘어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